오늘은 학생들과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하면 정말 바쁘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학생들과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서 잠깐 대화를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부드럽거나 친절한 말투보다는 했어? 안 했어? 일로 와. 하지 마. 뭔데? 왜 그러는데? 라는 식의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찰나의 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데 그 순간에 학생들에게 좋은 대화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 순간을 활용하여서 학생들과의 레포를 조금 더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식적으로 뭐뭐 했어?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뭐뭐 했니? 라고 니로 마치는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뭐뭐 했어? 보다는 뭐뭐 했니? 가 좀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학생들과 잠깐 대화하면서 학생들의 현재 상태,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교사는 관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학생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면서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칭찬합시다도 기억나시죠? 사실 칭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칭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못했는데 제가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 정말 학생들과의 대화를 너무 예쁘게 하시는 50대 중후반의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 옆에서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오늘 누가 선생님 보러 교무실에 왔구나. 너무 고마워. 선생님이 누구누구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 고마워. 오늘 선생님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저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저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실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점점 노력을 하니까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더라고요. 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조금씩의 변화를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을 잡아서 칭찬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계속 볼펜만 가져오고 연필을 가져오지 않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연필을 꼭 써야 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 다음 시간에는 연필을 좀 가져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음 시간에 연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딱 보고 보자마자 설마 이거 선생님 말 듣고 가져온 거야? 아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자 제가 심쿵, 너무 기분이 좋아. 선생님이 말한 대로 누구누구가 해주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네. 정말 고마워. 선생님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아.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되게 쑥스럽고 멋쩍은지 웃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잘 지켜보고 그 학생의 변화를 바로 캐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학생과 저와의 관계는 그 뒤로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도 선생님이 캐치하고 그것을 찰나의 대화에 활용하는 약간의 오글거리는 대화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도를 해야 할 때도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꾸중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대화법은 자칫 잘못하면 학생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데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오히려 더 대꾸하거나 큰 목소리를 올리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학생들에게 소꿉장난처럼 뭔가 좀 심각한 일을 벌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너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안내해 주고 그 과정이 힘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는, 소위 말해 조금 공감해 주는 표정을 지어주면서 설명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막 반발하고 대들다가 교무실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이들에게 늘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이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아이를 일단 달래요. 달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쓰게 합니다. 사실 달랠 때 쓰게 하면은 좀 그 쓰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쓰게 한 후에 이제 쓴 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읽은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와, 근데 어떡하냐? 선생님이 이거 전에도 안내했는데 너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사실 확인서 쓰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 확인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선생님께 가서 사과하고 반성문 쓰고 또 우리 반 규칙에 거해서 벌까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떡하지?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래도 너가 잘못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길 바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일은 언제 누가 담임을 했어도 일어날 일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선생님은 집행자이며 그리고 아이들의 책임지는 과정을 동행하면서 응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도도 해주는 정말 별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아이들과
등을 질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안내한 대로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서 지도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걸 다 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다, 수고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 힘들 텐데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라고 아이들에게 안내한다면 얼마나 학생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책임만 지면 되고 그 이상으로 담임이 꾸중하거나 인격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담임과 굳이 등을 질 필요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칭찬할 때, 학생들에게 대화를 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약간 오글거리게 칭찬하면서 오버하면서 칭찬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I 메시지를 사용해서 학생의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안내한다. 두 번째,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학생들이 고생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정을 섞지 않고도 학생들과 문제 해결 과정을 같이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조금씩 해주면 아이들이 이것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또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생님들께도 있으시길 바랍니다.